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쌤입니다. 토요일 벌써 토요일이에요. 6시 1교시 영상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일어나신 분은 천마쌤과 같이 하면 됩니다. 요즘 게으른 분들이 좀 보이기 시작해요. 부지런한 분도 많이 있는데 게으른 분도 좀 있습니다. 출석했다 안 했다 그거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하려면 아주 꾸준하게 줄기차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거의 뭐 한 1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출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1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하신 분 참 대단한 분이에요. 참고로 천만쌤은 4년 동안 계속 일했어요. 개념했으니까 1년도 대단하지만은 천만쌤을 보더라도 한번 1년, 2년, 3년, 10년까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이 들을수록 친구는 많이 사귀는 게 좋을까요? 적게 사귀는 게 좋을까요? 친구는 적은 게 좋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 친구가 큰 의미예요. 큰 의미였죠. 그런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친구랑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친구가 뭐 사라진다고 해가지고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은 자연의 순리이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노인정에 가보세요. 노인정에 가보면 사람들이 나누는 것은 뭐냐? 이 자랑과 싸움밖에 없어. 자랑과 싸움이에요. 이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다시 어린아이가 됩니다. 어린아이가 되더라. 응? 그래서 누구나 나이가 들면은 자신의 가치관이 생기고 또 세월이 거듭될수록 그 가치관이 고집스러워집니다. 응? 고집스러워져요. 그래서 오래된 친구라도 이 가치관이 다르면은 이 서로 멀어지는 게 이제 당연한 거죠. 내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는 친구랑 가끔 연락을 하고요. 듣기 싫은 말을 한다거나 그 불편한 친구는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친구가 좋은 친구라는 보장은 또 없어요. 현재의 환경에서 나와 친해진 사람이 나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게 높은 거예요. 젊을 때는 다양한 사람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면은 안정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잘 맞는 사람 그 한두 명만 곁에 두어도 인간관계는 충분해집니다. 그래서 좁아지는 인간관계에 그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만 남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위에 남아있는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천만생 같은 사람이 남아있잖아요. 알겠습니까? 천만생 같은 그런 친구를 만나야 돼, 여러분. 친구 얼마나 좋습니까? 삼성의 이야기를 또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자뻑인가?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받는 그 지원금 액수는 매우 크다고 합니다. 이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 질서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시사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삼성전자가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64억 달러를 반도체 생산 보조금 받아요. 주요 파운드리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보조금 발표가 이제 일단락됐어요. 기술 시장조사 분야의 권위자로 꼽히는 밥 오더널 테크널리시스 리서치. 이거 테크널리시스 좀 힘들다. 테크널리시스 리서치 참 힘드네. 하여튼 그 리서치 회사인 것 같아. 여기에 그 수석 분석가가 이 블러트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삼성전자 지원금을 이같이 평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리서치 분석가가 바이든 행정부가 삼성전자, 인텔, TSMC 지원하는 그 반도체 보조금이 어느 한 회사의 성패를 가르지는 않겠는데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하다. 전 세계 기술 공급망이 더욱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외에도 일본도 공격적으로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서 제조 시설을 이 자국에 유치하려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 반도체 생산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쉬운 길은 아니지만은 일본은 과거 일을 해냈어요. 그래서 인텔, 삼성, TSMC 같은 주요 기업들이 모두 일본에 생산 기지를 짓는다고 해도 놀랍지는 않을 거다 합니다.
삼성전자가 일본의 신규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인 TSMC 전략을 따라야 할지에 대해서는 일본과 한국 간에 오래되고 어려운 그 정치적인 역사가 있어서 때때로 그 양국 간의 비즈니스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안다. 그러면서도 논리적으로 봤을 때 삼성이 이러한 전략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삼성전자도 언젠가는 일본에 또 반도체 공장을 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 애들이 좀 자꾸 끌어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보조금 안 주고 하는 것 같아요. 보조금. 좀 기업들에게 좀 혜택을 줘서 자꾸 국내 기업도 짓고 막 회사도 짓고 건물도 짓고 공장도 짓고 막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도 만들어내니까. 인공지능 수요의 그 폭발적인 증가세로 낸드 플래시 제조사가 현재 수혜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죠, SSD인데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 업체랑 서버 제조사의 주문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이 낸드는 저장된 정보를 전원이 차단된 뒤에도 유지하는 그 저장 장치입니다. 그 스토리지예요, 스토리지. 추격 장치인 D램과 달리 AI 연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AI 열풍에서 비켜서 있지만, 올해부터는 AI 활용이 추론으로 확산하면서 기업들이 자체 AI 서버 구축을 위해서 SSD 구매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하이닉스하고 자회사 그 솔리다임도 AI향 낸드의 성장으로 숨통이 튀었어요. 특히 솔리다임이 생산하는 쿼드레벨셀이죠. 쿼드레벨셀 QLC 기반의 초고용량 SSD가 용량이 매우 크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을 그 무기로 판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온프레미스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AI를 활용하려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높은 수요가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낸드 사업에서 7개 분기 만에 흑자를 달성했고, SSD를 중심으로 한 수요와 가격이 성장한 결과입니다. 회사의 낸드 출하량은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데 그쳤지만은 평균 판매 가격은 같은 기간 31% 상승을 했어요. ASP가 오르면서 낸드를 중심으로 해서 한 9천억 정도 규모의 재고 평가 손실 충당금이 이제 환입이 된 거죠. 이렇게 이 SSD는 정보를 저장하는 낸드의 칩뿐만 아니라 일종의 그 CPU 역할을 담당하는 컨트롤러가 별도로 탑재되고요. 여기에 제품의 수명과 성능 향상을 지원하는 펌웨어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러하고 펌웨어는 클라우드 업체나 그 서버 제조사에 맞춰가지고 이제 맞춤형으로 제작이 되는데, 이 컨트롤러를 자체적으로 제작해야 하고요. 고객과 협의가 필요한 만큼 낸드의 응용초 중 부가가치가 가장 높다고 평가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이닉스는 이 SSD 수요 증가 원인으로 AI 시장의 확대에 따른 온프레미스죠. 온프레미스 고객의 주문 확대를 꼽고 있는데, AI 기술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이제 무게중심을 옮기다 보니까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개별 기업이 이 보완하고 맞춤형 기술 구현을 목표로 온프레미스 기반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면서 이제 수요가 이제 성장을 하는 겁니다.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낸드 가격 하락으로 이제 기존의 그 하드디스크를 낮은 전력의 소비량하고 빠른 속도, 그런 작은 크기를 갖춘 이 SSD로 전환하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가속화됐어요. 이달 25일 열린 회사의 올해 1분기 실적 설명회에서 김석 하이닉스의 낸드 마케팅 담당이 하드보다 빠르고 소비 전력이 낮은 고용량 낸드 솔루션이 총 소유 비용 관점에서 매력이 부각됐고 관련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합니다. 이렇게 하이닉스가 강점을 가진 QLC SSD 수요에 가파른 상승세가 포착되고 있는데, QLC는 낸드의 정보를 저장하는 단위인 셀에다 4비트를 담는 기술입니다. 한 번에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하기 때문에 용량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은 이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속도와 성능이 저하되는 것이 약점이에요. 기존 대비 고용량인 120TB에 달하는 고용량 SSD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시장의 주력인 그 트리플 레벨 셀이라죠. TLC이 아닌 QLC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리다움이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갖춘 60TB 이상의 QLC 제품으로 수요에 대응할 거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가 올해 QLC 기반의 이 SSD 출하량이 30 엑사바이트라고 합니다. 엑사바이트. 여기에 달하고
전년 대비 4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지난해 말 기준 이 SSD 시장은 삼성전자가 45% 점유율이죠. 1등. 하이닉스가 32% 2등. 사실상 두 회사가 양분하고 있네요. 당분간 수요가 공급을 상회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이 SSD 가격은 올해 3분기까지 상승세를 유지할 겁니다. 하이닉스의 올해 주력 낸드는 지난해 6월 양산을 시작한 8세대 제품이 될 것 같네요. 이를 위해서 기존의 6세대하고 7세대 제품의 공정 전환의 속도를 낼 전망인데, 하지만 회사의 설비 투자 대부분이 HBM 생산을 위한 선단 공정과 실리콘 관통 전극이죠. 이 후공정 부분에 쏠리다 보니까 낸드의 공격적인 생산 전환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또 있었네요. 참 신기합니다. 보니까. 하여튼 ESSD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요즘 애플, 삼성이 주도하는 국내 무선 이어폰 시장에 중국 제조사죠. QCY라고 있는데, 여기 공세가 거셉니다. 1에서 3만원대 초저가 제품이에요. 이걸 앞세워가지고 불과 4년 사이에 판매량 점유율을 20배 가까이 끌어올렸답니다. 과거 국내 시장에서 차이나 디스카운트죠. 이게 유독 심했는데, 가격 대비 성능을 따지는 그런 실속파 소비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꾸준한 인기를 모으고 있어요. 다나와 리서치가 20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집계한 무선 이어폰 판매 통계 보니까 2020년 1.2%에 불과했던 QCY의 판매 점유율이 23년에 22.3%야. 같은 기간 애플은 79.2에서 30.4%, 삼성은 10.7에서 31.6% 점유율이 달라졌다. 이렇게 QCY가 이 10%가 채 되지 않는 격차로 삼성과 애플을 좀 쫓고 있습니다. QCY는 중국의 음향기기 회사인데 국내에서는 저가 무선 이어폰으로 이름을 알렸고, 대표적으로 QCY 무선 이어폰 T13X가 있어요. 오픈마켓에서 1만원에서 2만원 밖에 안 해요. 애플의 에어팟 프로의 가격이 얼마냐? 35만 9천원이야. 너무나 비싸. 터무니없이. 삼성 갤럭시 버즈 2 프로가 16만 2천원이거든요. 그래, 같은 가격으로 QCY 제품 수십 개를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QCI가 점유율을 크게 끌어올릴 수도 있던 이유는 뭐냐? 요인은 가격 대비 성능이다.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지. 1, 2만 원대인데 주로 고사양 제품에 담기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포함이 있어요. 노이즈 감소를 위해서 4개의 듀얼 마이크 등 담겨 있고 한 번 충전에 30시간 사용할 수 있어요. 대용량 배터리가 적용됐다. 이렇게 중국 제품의 문턱이 높은 국내 시장을 고려한 전략도 주요했고,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성비는 좋은데 브랜드의 선호도가 높지 않다는 반응도 나오기도 했고, 근데 온라인상에서 QCI 로고를 지워서 사용하는 방법이 공유되기도 한다. 급기야 QCI는 이를 반영해서 아예 로고를 지운 제품을 국내에 선보여서 정면 승부에 나서요. 국내 QCI 온라인 공식 판매 페이지 보니까 고객님들의 요청으로 로고 없는 모델을 제작했다. 안내와 함께 로고를 지운 제품을 선보입니다. 하여튼 업계에서는 가격과 성능을 아주 중시 여기는 실속파, 이 소비자들이 늘어난 점, 이게 QCI 선방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애플과 같은 브랜드를 보고 제품을 선택하기도 했는데 가격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선 이어폰 보급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 브랜드 경쟁력이 낮더라도 이 저가의 제품을 가볍게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진 분위기다. QCI 대단합니다. 하여튼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고 하나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